안녕하세요. 알기 쉬운 벡터 해석 강의를 맡은 화학생명공학과의 이재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모두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고 총 긴 시간 동안이지만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벡터가 조금 더 친숙하게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벡터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공학계열 분야에서 굉장히 다양하고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여기에 보이시는 이 식의 이름은 나비어-스톡스 이퀘이션이다라고 불리워지는 식이 되겠습니다. 이 식은 여기에 있는 게 밀도가 됐지만 여기에 해당하는 u는 바로 속도를 나타냅니다. 근데 속도는 벡터라서 x방향, y방향, z방향의 세 가지 성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방향에 해당하는 성분에 해당하는 것을 하나의 식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나타낸 것이 되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쓰여졌을 때 이게 가운데 덤으로 보여지는 이것이 바로 내적으로 연관된 식이다라고 하는 걸 아실 수가 있겠고요. 여기에 삼각형 모양을 거꾸로 한 것이 있는데 이것이 나블라라고 부르는 바로 그레디언트를 나타내는 미분 연산자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과연 기호가 많이 사용이 되어지고 있죠. 여기에는 이 기호에다가 제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라플라시안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3차원에 해당하는 x, y, z 방향에 해당하는 식들에 해당하는 것이 복잡하게 있는데 그걸 하나로 단축을 한 게 이 벡터로 나타낸 이 식이다라고 보여주시면 됩니다. 이와 같이 이 식을 각각의 풀기 위해서는 우리가 각 방향에 대해서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때때로는 직교좌표계를 많이 사용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원통형 좌표계, 어떤 경우에는 구좌표계를 사용하게 됩니다. 각각에 따라서 식의 모양은 하나이나 각각의 어느 좌표계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을 풀어내었을 때의 성분 방정식은 다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하는 것이 이 방정식들을 풀어가는 제일 큰 첫 걸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좌를 통해서 짧지만 여러분들에게 주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중간고사에 해당하는 8주차 전까지에 대한 것은 바로 이러한 내용들을 학습을 하게 되겠는데요. 맨 먼저 스칼라와 벡터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한 정의를 먼저 내리게 되겠고요. 그래서 벡터를 과연 어떻게 표현해내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그 기본적인 연산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앞에서 봤었던 벡터의 닷 프로덕트에 해당하는 내적과 크로스 프로덕트에 해당하는 외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벡터와 외적에 해당하는 벡터의 내적과 외적에 해당하는 성질을 충분하게 학습을 함으로 인해서 기본 개념을 다지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무엇을 하시던지 간에 중요하게 이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트리플 프로덕트라고 하는 것은 벡터의 연산 중에서 세 가지 벡터가 내적과 외적의 조합으로서 표현이 될 때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풀어쓰고 이해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 주는 것을 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강좌에서는 벡터의 미분이 되겠고요. 우리가 그 미분 중에서 아주 중요한 몇 가지 성질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해보게 되겠고요. 이제 그레디언트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기에 대한 요 삼각형의 기호, 요 기호를 우리가 그레디언트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 기호가 어떻게 무엇을 나타내고 어떻게 활용이 될 수 있는지를 이 시간을 통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이버전스라고 하는 것은 이 기호, 나블라라고 불리는 이 기호에다가 다시라고 하는 것을 점을 찍어서 한 요 기호를 우리가 다이버전스라고 우리가 불리게 됩니다. 이것의 성질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학습을 하게 되겠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중간고사에 해당하는 때까지의 범위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컬이라고 하는 걸 하게 되는데 이 컬은 이 기호에다가 바로 크로스 프로덕트를 한 이 조합을 우리가 컬이다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컬에 해당하는 성질들, 그 다음에 다양한 좌표계에서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는지를 학습을 하게 될 텐데
바로 다양한 좌표계에 해당하는 부분을 우리가 커빌리니어 코디네이츠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특별하게 이 커빌리니어 코디네이트 중에서 단위 벡터 길이가 좌표축 길이가 서로 수직한 것을 바로 우리가 직교 좌표계라고 우리가 하게 되는데, 그 직교 좌표계에 해당하는 제일 세 가지 기본적인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직교 좌표계는 XY 축에 해당하는 것이죠. 근데 원통형 좌표계나 구 좌표계도 다 축간의 각도가 수직인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커빌리니어 코디네이트에 대해서 직교 좌표계로 표현되어 있는 것을 원통형 좌표나 구형 좌표계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또는 반대로 구형 좌표계나 원통형 좌표계로 되어져 있는 것을 어떻게 직교 좌표계로 변환하는지, 이러한 좌표 변환에 해당하는 것을 많이 학습을 하게 될 텐데, 바로 이 커빌리니어 코디네이트에 대한 그레디언트 다이버전스 컬이 어떻게 정의가 되고 이용이 되는지를 기본적으로 학습을 하게 되겠고요. 이것을 원통형 좌표계와 구형 좌표계에 각각 적용해서 이것을 풀어내는 것들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벡터 해석에 있어서 중요한 두 가지 적분에 해당하는 정리가 있습니다. 가우스의 다이버전스 시어럼이라고 하는 발산 정리가 있고요. 스톡스의 시어럼이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꼭 우리가 학습을 하고 기억을 해두어야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번 학기를 마치도록 되어져 있고요. 이 강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벡터를 다루는 것에 있어서 기본적인 자신감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첫 인트로덕션에 대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알기 쉬운 벡터 해석 첫 번째 강의 시간으로 벡터와 스칼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학습할 내용은 스칼라와 벡터의 정의가 무엇인지와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직교 좌표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벡터의 연산에 해당하는 엘제브라가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스칼라와 벡터장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스칼라와 벡터의 정의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칼라라고 하는 것은 단지 크기만을 갖고 있는 어떤 양을 얘기를 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로 온도, 압력, 부피, 질량, 이런 것들은 단지 크기만에 해당하는 값만이 존재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근데 벡터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크기는 기본적으로 갖고 있고 여기에 방향을 함께 갖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 스칼라와 차이점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크기와 방향,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갖고 있는 물리량을 우리가 벡터다라는 말로 쓰게 됩니다. 이러한 벡터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예로 위치 벡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속도, 힘, 가속도와 같은 물리량들이 이러한 벡터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벡터를 나타낼 때는 우리가 화살표를 갖다가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 화살표를 써 벡터 A라고 하는 것은 어느 원점에서 어느 한 점에서 다른 한 점, 여기에서는 한 점이 원점인 O가 되겠고요. 또 하나는 다른 한 점인 그 마지막 최종점에 해당하는 P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O와 P점을 이루는 화살표로서 나타낼 수가 있겠고요. 아까 말했듯이 크기와 방향으로서 벡터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때에 해당하는 요 A가 이탈릭치로 써여진 이 A가 바로 크기에 해당하는 것이 되겠고요. 이 A가 방향에 해당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왼쪽 그림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게 되게 되면 원점 O에서 최종점에 해당하는 P점에 이르는 화살표로서 우리가 벡터를 나타낼 수가 있고요. 이것을 우리가 볼드체에 해당하는 A 또는 화살표를 나타낸 A, 이렇게 나타내게 된다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이 벡터 A가 크기와 방향을 갖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 화살표에서의 크기를 나타내는 부분이 바로 여기와 여기에서의 총 길이에 해당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벡터 A의 절대값을 씌운 것으로서 우리는 길이에 해당하는 A를 얻게 되고 있고요. O점에서 P점까지 이르는 이 방향성을 우리가 EA라고 하는 단위 벡터를 통해서 나타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먼저 설명드렸듯이 벡터의 크기는 바로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가 있겠고요. 벡터의 방향에 해당하는 것은 단위 벡터로 나타내는데 이 단위 벡터는 벡터 A를 바로 벡터에 해당하는 크기로 나누어준 값이다라고 정의가 내려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벡터의 크기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0이 아닌 값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 벡터는 크기와 방향으로서 우리가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잘 쓰는 이 직교 좌표계가 되겠죠. 이 직교 좌표계에서 나타낼 때에 바로 방향을 나타내는 것이 단위 벡터가 되는데 이 직교 좌표계에 있어서의 단위 벡터를 EX, EY, EZ로 나타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X라고 하는 것은 1, 0, 0, X가 1, Y가 0, Z가 0인 바로 방향을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EX라고 나타내게 되겠고요. 또 하나는 EY, EZ가 각각 나타내게 됩니다. 이것을 그림으로써 나타내게 되면 바로 이와 같이 나타낼 수가 있는데 바로 EX는 여기가 바로 1이 되겠고요. EY는 여기가 1이 되겠고요. EZ도 여기가 1인 바로 그 벡터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의의 공간을 나타내는 한 점 P를 나타낼 때 바로 그것이 이것에 해당하는 성분이 A1, A2, A3인데 이 임의의 점 A를 나타내게 될 때 우리가 세 가지로 구분을 해낼 수가 있게 됩니다. 먼저 이 X방향으로 A1만큼 간 것, Y방향으로 A2만큼 간 것, EZ 방향으로 A3만큼 간 것이 바로 벡터 A로서 나타내게 되고요. 이때 간 거리, 크기에 해당하는 것이 각각 A1, A2, A3라고 하는 이 A 벡터의 성분을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이렇게 나왔을 때 이 그 벡터 A는 바로 이와 같이 쓸 수가 있게 되겠고요. 직교 좌표계다라고 정해졌을 때 우리는 성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렇게 가로 안에 A1, A2, A3를 나타낼 수도 있겠습니다. 바로 이 A1, A2, A3가 A 벡터의 바로 성분이 되겠습니다. 자, 또한 A 벡터의 크기는 바로 다음과 같이 주어질 수가 있는데 이렇게 주어지는 것은 이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바로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A1의 제곱 더하기 A2의 제곱을 루트를 씌운 것은 바로 여기의 거리가 되겠죠. 여기 거리에다가 다시 A3의 제곱에 루트를 씌운 것이 바로 요 선분 OP에 해당하는 길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해서 우리는 바로 벡터 A의 크기가 이렇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A 벡터는 바로 크기와 방향에 대해서 나타낼 수가 있는데 이때 해당하는 이 A 단위 벡터를 바로 구해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A 벡터가 위에서 나타냈듯이 이렇게 나타내진다라고 했을 때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A 위에서 구한 이것을 그대로 나누어주게 되게 되면 바로 단위 벡터를 우리가 얻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때 우리가 여기서 해당하는 이 P점을 공간상의 임의의 점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이때 우리가 이것을 포지션 벡터로 나타낼 라고 부르게 되겠고요. 이때 포지션 벡터를 해당하는 우리가 이 과목에서는 R, 대문자 R을 써서 바로 나타내게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R 벡터를 X, Y, Z라고 쓸 수가 있겠고요. 임의에 해당하는 위치에 해당하는 이 R 벡터에 해당하는 크기는 바로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것에 해당하는 퀴즈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벡터 A가 바로 1, 2, 2라고 주어졌다라고 했을 때 이것을 단위 벡터를 사용해서 나타내 보면 되겠습니다. 직교 좌표계를 사용해서 나타내게 되면 바로 X방향으로 1의 크기만큼, Y방향으로 2만큼, Z방향으로 크기가 2만큼을 이동한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가 있겠고요.
동일한 방식으로 b 벡터도 나타냈을 때 -2y-3ez로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A 벡터의 크기는 우리가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각 성분의 제곱에다가 루트를 씌운 것이 되니까 1 더하기 4 더하기 4 해서 9가 되겠죠. 그래서 크기는 바로 3이 되겠습니다. 이 벡터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하게 되면 1 더하기 4 더하기 9를 해서 바로 루트 14가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벡터 엘지브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이때 먼저 기본적인 정의가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먼저 알아두셔야 할 것이 A 벡터와 B 벡터는 같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때 두 벡터 A, B가 같다라고 하는 뜻이 무엇이냐라고 하게 되면 크기가 같고 방향이 같게 되면 처음에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상관이 없이 같다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자, 이것을 무슨 말이냐라고 하게 되면 A 벡터가 임으로 이렇게 있고요. B 벡터가 한참 떨어져서 이렇게 있다 할지라도 이 A와 요 B의 벡터의 크기가 같고 방향이 동시에 같다라고 하게 되면 처음에 시작하는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상관이 없이 이 두 벡터는 같다라고 본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a다 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가 붙었기 때문에 이것은 크기는 상관이 없고 방향이 반대 방향이다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게 됩니다. 즉, 위에 있는 것을 A 벡터라고 하게 되면 -A 벡터는 바로 다음과 같이 이러한 벡터를 나타낸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A 더하기 B 벡터가 C 벡터라고 하는 것이죠. 그 얘기는 A 벡터, 예를 들어서 임의의 B 벡터가 이렇게 있다라고 하게 되면 바로 C 벡터는 요 벡터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요 네 번째에 해당하는 사항이 여러분들이 처음 접하는 개념이시기도 할 것이고 어떻게 보면 중요한 개념이 됩니다. 자, A하고 B가 같다라고 했을 때 A 빼기 B는 0이 됩니다. 당연하겠죠? 여기가 같다라고 하게 되면 이것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A 빼기 A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여기가 0이라고 하게 되면 0에서 어떤 만큼을 간 A 벡터가 있을 때 여기에서 다시 반대 방향으로 돌아와서 원점으로 돌아왔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크기가 제로가 되겠고요. 방향성이 원점으로 돌아왔는데 어느 방향으로 갈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해진 방향이 없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경우 크기는 있는데 방향이 어느 특정한 방향이 없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 이 0을 우리가 널 벡터다라고 하는 말을 쓰게 됩니다. 제가 이 교환을 다 영어로 약간 작성을 했는데 그 이유가 이러한 용어들을 우리가 바로바로 접하기 위해서 이렇게 간단한 영어로 나타내게 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A가 B랑 같을 때 A 빼기 B는 0이 되는데 이러한 개념에 해당하는 0 벡터를 우리가 널 벡터다라고 이야기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 m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스칼라 양이 되겠습니다. 스칼라라고 하는 것은 크기만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개념은 뭐냐면 A 벡터가 요만큼으로 주어졌을 때 m이 2라고 하게 되면 2배의 A 벡터는 바로 요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스칼라의 곱에만 적용이 되는 것이죠. 바로 요와 같은 개념을 바로 이와 같이 그림으로 제가 다시 정리를 해 놓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C벡터, 새로운 C벡터는 A와 B를 더한 것이 되겠고요. -A다라고 하는 것은 크기는 똑같고 방향이 반대다라는 것이죠. n배를 했다라고 하는 뜻이 바로 크기가 n배 증가했다라고 하는 것으로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바로 벡터의 엘지브라, 대수에 해당하는 바로 연산식이 되겠습니다. 이때 우리가 mn은 이틀릭체로 이렇게 볼드체가 아닌 것으로 썼으면 제가 스칼라를 나타낸다
나타낸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볼드체로 나타내게 되겠으면 우리가 이것을 벡터다라고 인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즉 A 더하기 B나 B 더하기 A나 같다. 가로를 어떻게 치든지 같다. 이제 보시면 다 아시겠죠? MN이나 MN이나 합친 것이나 같고 분배 법칙이 성립을 한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스칼라와 벡터의 장에 해당하는 개념으로서 여러분들이 설명을 하겠는데요. 이 장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처음 언뜻 듣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 되는데 여러분들은 값들의 집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어떻게 보면 좀 더 쉽겠습니다. 그래서 이 값들의 집합인데 이 집합이 스칼라로 이루어진 값들의 집합이면 우리가 스칼라장, 벡터들의 값들로 이루어진 집합이면 우리가 벡터장이라는 말로 쓰게 됩니다. 이 장이라는 말을 다시 말로 바꿔 쓰게 되면 바로 함수가 되겠습니다. 스칼라로 이루어진 값들의 함수가 스칼라장, 벡터들의 값들로 이루어진 함수가 바로 벡터장이다라고 하는 개념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교재에서는 수업에서는 이거를 우리가 풋사이라고 읽게 되는데요. 이거 스칼라 함수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예로서 제가 이 풋사이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 풋사이가 x, y, z 공간상에 있어서의 어느 함수로 표현이 되어져 있죠. 그래서 이무의 어느 x, y, z에서는 다 값을 갖는데 이 풋사이, 이런 조합에 해당하는 값들의 집합 모임을 우리가 풋사이라고 제가 정의를 하게 되면 이 풋사이를 바로 스칼라장이다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방식으로 이 XYZ라고 하는 직교좌표의 상의 어느 공간의 XYZ에 해당하는 점들의 바로 이와 같은 값들의 집합, 벡터의 집합이 되게 되면 우리가 이것에 해당하는 것을 우리가 벡터장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예제를 한번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 벡터와 B 벡터가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고 이 풋사이라고 하는 함수가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랬을 때 A 더하기 B를 구해보게 되면 사칙 연산에 의해서 각각의 성분끼리를 더하면 되겠습니다. 그러한 결과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보면 이 벡터의 크기를 구해보는 것이 되니까 바로 성분의 제곱들의 합에다가 루트를 씌우면 되는 것입니다. 자, 마이너스 2a 더하기 3b는 마찬가지로 방향은 그대로 두고 성분에다가 바로 그 크기를 곱해 주어서 다 더해주게 되면 바로 이와 같은 벡터가 얻어지게 됩니다. 자, 스칼라장에 해당하는 값은 여기 있는 x, y, z에다가 바로 그 값들을 다 대입을 해준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보게 되면 우리가 마이너스 3에 해당하는 값을 얻게 됩니다. 이것으로써 오늘의 그 수업을 모두 마쳤는데요. 벡터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크기와 방향을 가진 그것으로서 나타내진 수학적인 기호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간단한 연산과 장의 개념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번 시간에 한 것에 대해서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맨 처음에 스칼라와 벡터에 대해서 정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스칼라라고 하는 것은 단지 크기만을 갖고 있는 것이고, 벡터라고 하는 것은 크기에다가 방향을 갖고 있는 두 가지를 갖고 있는 것이다 라고 정의를 하였습니다. 벡터를 표현하는 방법은 바로 화살표로 표현을 하게 되면서 우리가 임의의 벡터 A는 바로 이렇게 OP 두 점, 시작점과 끝점에 해당하는 화살표로 나타낼 수가 있었고요. 이것에 해당하는 크기와 그 다음에 방향을 나타내는 단위 벡터로 나타낼 수가 있었습니다. 벡터의 크기는 바로 이와 같이 나타내게 되겠고요. 단위 벡터는 어느 이 A 벡터라고 했을 때 그것의 크기로 나누어진 것이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될 때 우리가 직교 좌표계에 해당하는 가장 카티션 코디네이트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EX, EY, EZ를 단위 벡터로 갖는 것이 되었고요. 이 직교좌표기에 있어서의 벡터 A는 바로 성분으로서 이렇게 이 성분으로 한 것을 바로 단위 벡터로 표현해내게 되면 이렇게 표현이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벡터의 크기는 이렇게 주어지는 것을 아실 수가 있었고요. 단위 벡터에서 이제 그 단위 벡터는 임의 A 벡터라고 했을 때 이와 같이 주어지는 것을 아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공간의 임의의 점, 위치를 나타내는 포지션 벡터를 우리가 R이라고 나타내게 되었을 때 이 R 벡터는 이와 같이 쉽게 나타낼 수가 있고요. 이것의 크기는 다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이와 같이 주어진다 라고 하는 점을 하였습니다. 자, 이번 시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